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융합과학 10번째 시간으로 지구와 달의 운동 2번째, 지구의 공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짧게 쌤이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짧게 끝내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고 이 강의를 시청하기 바랍니다. 내용은 얼마 없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할 거는 지구의 공전 방향과 속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구의 자전 방향과 속도를 알아봤죠. 지구의 자전 방향은 우리 지구가 자전을 이렇게 하는데, 자전을 하는데 북극과 남극을 기준으로 왼쪽이 서쪽이고 오른쪽이 동쪽이죠. 그래서 지구의 자전 방향은 서에서 동으로, 서쪽에서 동으로 요 방향으로 자전한다 그랬죠. 그래서 북극의 하늘에서 바라봤을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고 하루에 24시간 동안에 360도를 회전하니까 이게 15도씩, 1시간에 15도씩 회전하는 속도로 돈다 그랬죠. 이게 지구의 자전 방향과 지구의 자전 속도였습니다. 그러면 지구의 공전 방향과 속도는 어떠냐? 지구의 공전 방향은 이제 태양을 초점을 해서 지구가 공전을 하는데 한번 살펴보니까 여기 이제 지구의 북극이죠. 북. 그럼 위쪽이 북이고 아래쪽이 남이면 왼쪽은 무조건 서고 오른쪽은 동입니다. 이게 동서를 정하는 방법이죠. 동서를 정하는, 동쪽하고 서쪽은 어떻게 정하는 거냐? 동서는 위를 북으로 하고 아래로 남으로 했을 때 왼쪽이 서 오른쪽이 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에 이런 표시가 있죠. 이런 표시. 위를 북으로 하고 아래를 남쪽으로 하면 왼쪽이 서고 오른쪽이 동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지금 요 태양계 전체를 봤을 때 이쪽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죠. 그래서 지구의 공전 방향도 역시 서에서 동으로 공전합니다. 이쪽 방향, 지구 자전 방향과 같죠. 여기서 지구의 자전 방향을 그려보면 지구의 자전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서에서 동으로 이 방향을 자전, 지구가 이 방향을 자전하면서 공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자전하면서 이렇게 공전하는 거죠. 이 그림 이해가 되나요? 지금 쌤이 그리는 게 이런 식으로 자전하면서 공전합니다. 지워야지. 됐죠? 그 다음에 이걸 역시 여기 북극 하늘에, 요 북쪽의 하늘에서 바라보면, 요 공전하는 요 궤도를 북쪽 하늘에서 바라보면, 역시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건 서에서 동으로 지구의 자전 방향 같은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 한 바퀴를 도는데 365일 걸립니다. 365일. 365일 동안 360도를 도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약 1도를 1일 동안 하루에 1도씩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여기로부터 여기서 1도 여기 1도 움직이는데 1일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360도를 돌면 약 한 365일 정도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도를 좀 못 도는 거죠. 이 정도 지구와 공전합니다. 그다음에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이 원주는 이게 반지름이 R이라고 할게요. 원주는 2파이R이죠. 2파이R이고 이 원주를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립니까? 365일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속도인 거죠. 속력이 빠르기. 이거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이걸 한번 각자 해보세요. 이 365일을 초로 나누면 초로 만들면 365일은 하루는 24시간이고 1시간은 3600초죠. 3600초. 동에 2파이 곱하기 1억 5천만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억 5천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러면 초속 몇 킬로미터인지 우리가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이거 계산해서 값을 구해보면 초속 몇 킬로미터인지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서에서 동으로 공전하고 지구의 자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결국 공전한다. 근데 하루에 약 1도씩 회전하고 있다. 그렇죠? 그럼 하루 동안 지구가 움직이는 것은 잘 못 느껴지겠죠.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면 한 30도 움직이니까 그때 변화들은 우리가 좀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30도씩 이렇게 움직이면. 그렇죠? 하루의 변화는 잘 모르지만 한 달 정도, 보름이다 한 달 정도의 변화들은 우리가 크게 관찰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 지구가 공전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지구 공전에 의한 현상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태양 연주 운동. 두 번째가 별자리의 연주 운동. 세 번째가 계절 변화입니다. 계절 변화. 그 다음에 이런 것들하고 또 추가로 해서 뭐 별의 시차가 있는데, 뭐 연주 시차가 있는데, 이거는 이번 시간에 우리는 다루지 않기로 하고, 우리는 요 내용들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나누는 게 태양의 연주 운동입니다. 연주 운동은 1년을 주기로 운동한다는 것입니다. 1년 주기로 다시 똑같은 걸 반복한다는 거죠. 1년을 주기로. 그러니까 1년 동안 뭔가 일어나는 거는 다 공전에 의한 거고, 하루 동안 일주 운동들은 다 자전에 의한 현상들인 거죠. 그렇죠? 그럼 태양의 연주 운동이 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을 초점으로 해서 이제 그냥 원운동 한다고 생각할게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돌고 있습니다.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죠. 그러면 태양이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지구에서 이 태양을 바라보면 태양이 도대체 태양 뒤의 배경이 뭐냐? 태양 뒤의 배경이 뭐냐? 이걸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태양이 지금 이때일 때 지금 지구가 여기가 7월입니다. 7월 달에 태양을 바라보면 태양은 여기 쌍둥이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본다는 것은 낮인 거죠. 낮에 태양을 바라보면 태양이 있는 그 위치에 우리가 낮에 태양을 바라보면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냥 밝은 그밖에 안 보이죠. 하지만 그 태양이 있는 위치 뒤쪽에는 별자리가 하나 있는데 그 별자리가 바로 쌍둥이 자리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나서 지구가 이만큼 옮겼습니다. 30도를 돌아서 이만큼 옮겼습니다. 그럼 8월달이 되었습니다. 8월달에 태양의 위치를 보면 태양은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니까 8월달에 지구에서 태양의 위치를 보면 태양이 이제는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이냐? 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태양이 그럼 쌍둥이 자리에서 개자리로 이렇게 이동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동한 겁니다.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오면 태양 여기 오면 또 이제 태양은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냐? 여기로 가야 되겠네. 여기 오면 태양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냐? 이제는 태양이 사자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태양이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실제로 우리는 낮이라서 낮에 지금 태양이 쌍둥이 자리에 있는지 개자리에 있는지 사자 자리에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나중에 스텔라리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면 대기를 없애버리면 아까 그 낮에도 이제 그 뒤에 별자리를 볼 수 있었었죠.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이동하는 거죠. 태양 뒤에 있는 별자리가 계속 바뀌는 거죠. 이걸 다른 식으로 말하면 별자리가 이동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태양이 움직인다고 봤을 때는 지구에서 태양이 움직인다고 생각했을 때는 태양이 이 별자리들 사이를 이동하는 겁니다. 태양이 지나가는 요 길을 황도라고 합니다. 황도. 그래서 월마다 태양이 지나가는 길에 있는 요 별자리들을 황도 12궁, 12개월 동안 태양이 지나가는 별자리를 황도 12궁이라 그러고 여기 있는 1월, 2월, 3월은 뭐냐면 1월 달에 태양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럼 1월 달에 태양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려면 지구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나요? 태양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면 지구는 여기 있어야 되죠. 여기가 1월인 거죠. 1월 달에 여기 태양을 바라보면 태양이 여기 뒤에서 여기에 태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1월 달 궁수 자리에 태양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됐나요? 그러면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 A 위치에 있는 거는 A 위치에는 월로 따지면 몇 월 달입니까? 그럼 이때는 A 위치에 있으면 태양이 쌍둥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7월 달이죠. 이건 지구가 7월인 때입니다. 7월. 여름 때죠. 여름. 그럼 이때 여기 태양 쪽을 바라보면 쌍둥이 자리가 있지만 밤 하늘을 바라보면 태양 반대편 여기가 밤이죠. 밤 하늘을 바라보면 무슨 자리가 보입니까? 궁수 자리가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7월 달에는 대표적인 별자리가 궁수 자리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쪽 편은 태양 황도 12궁 자리가 보이는 거고 이거 반대쪽 태양의 반대편에는
밤에 보이는 별자리니까 밤에 보이는 별자리가 궁수자리가 됩니다. 그럼 이때는 8월 달에는 이때는 이제 8월이죠. 8월 태양이 지구가 B 위치에 오면 8월입니다. 이때 태양이 8월 개자리에 있으니까 그럼 8월 이때가 8월인데 8월 달 밤 하늘에는 어떤 별자리가 보이냐? 이제는 염소 자리가 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 보면 태양이 연주운동하지만 밤에는 뭐가 연주운동합니까? 밤에는 이제 별자리들이 다르게 보여요. 별자리가 궁수 자리에서 이제 별자리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이동하니까 여기 배경에 있는 별자리가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저번에 우리 이야기했듯이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뒤에 나무들이 있습니다. 버스가 이렇게 이동하면 나무들은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별자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별자리. 그럼 지구가 이렇게 공전합니다. 공전. 그럼 별자리는 그 반대 방향으로 별자리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이동하니까 파란색으로 그려볼게. 지구가 이렇게 이동하니까 별자리가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지구가 이동하는 건데 지구 입장에서는 궁수자리가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염소자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물병자리가 나타나고 이 별자리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 공전에 의한 현상 중으로는 연주운동이 있고 그중에 대표적인 그중에 첫 번째가 태양의 연주운동, 황도 12궁을 따라서 도는 태양의 연주운동이 있었고 별자리 밤에 보이는 별자리의 연주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별자리 이동을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같은 시각에 같은 하늘을 보면 별자리가 이동을 합니다. 동에서 서로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공전하니까 그 반대 방향인 동에서 서로 별자리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매일 같은 시간, 여기 지금 해가 딱 지는 순간, 해가 져서 서쪽 하늘에 딱 넘어가는 순간, 여기가 지금 서쪽 하늘인 거죠. 서쪽 하늘을 본 거죠. 그럼 서쪽 하늘을 바라보니까 태양이 지는 이 서쪽 하늘 쪽을 바라보니까 원래는 천칭자리에 태양이라는 천칭자리 요만큼 떨어져 있었는데 이젠 점점 태양이라는 천칭자리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걸 보면 태양이 딱 떨어지는 순간 천칭자리 위치를 보니까 천칭자리가 점점점 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천칭자리가 점점점 이동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런 겁니다. 그럼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태양이 점점 천칭자리에 가까워지고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태양이 이동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 별자리가 이동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태양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 겁니까? 별자리는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거지만 태양은 어디서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서에서 동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서에서 동으로. 좀 헷갈리나요? 둘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는데 누가 이동하는 것처럼 생각하느냐, 이건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 거죠. 태양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천칭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천칭자리가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칭자리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태양이 천칭자리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 서에서 동으로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태양의 연주운동과 별자리의 연주운동을 같이 설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우리 스텔라리움으로 한번 여러분들 각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게 계절의 변화입니다. 계절의 변화. 지구 공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바로 계절 변화인데 이거는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계절이 변화가 되려면 반드시 기울어진 지구 자전축이 있어야 됩니다.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지지 않으면 지구에서는 계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공전만 한다고 계절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절 변화는 기울어진 지구 자전축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효과를 누가 더 중요하다 할 수 없겠네. 그냥 둘 다 합쳐진 효과로 계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아까 그 두 가지 현상, 지구의 공전과 그 다음에 기울어진 자전축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태양의 고도 변화입니다. 고도 변화. 태양의 높이가 변한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남중고도, 태양의 우리 북반구에서, 지금 북반구 기준으로 할게요. 북반구에서 남중고도가 변화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상식으로 알다시피, 여름에는 고도가 높고, 그렇죠? 겨울에는 고도가 낮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좀 여담이지만, 우리나라 처마, 기와집의 처마를 보면, 이거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처마 이 각도를 잘 펴면 여름에는 고도가 높기 때문에 요 밑에 우리 바로 밑에 그늘이 생기도록 이제 그늘이 생기도록 여름에 고도가 높으니까 위에서 내려지는 겨울에는 고도가 이렇게 낮아서 안까지 쑥 들어올 수 있도록 햇빛이 안까지 쑥 들어서 따뜻해질 수 있도록 여름에는 그늘이 생겨서 시원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처마를 이렇게 만들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태양의 고도 변화가 생기는데 만약에 지구 자전축이 수직이라면 지구 자전축이 이 공전 궤도면의 수직이다. 기울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태양이 비치는 각도를 한번 볼게요. 태양이 비치는 거 여기 지금 우리나라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요 뒤쪽 면에 우리나라가 여기 요렇게 우리나라가 있겠죠. 그런데 그럼 태양의 고도가 다 똑같습니다. 태양이 비치는 각도가 다 같습니다. 여기도 다 같습니다. 근데 여기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지게 되면 여기 보세요. 여기에 사람이 서 있다. 여기가 요 면에 접선이 지표면이죠. 지표면. 여기는 거의 수직으로 들어옵니다. 수직으로. 근데 여기가 이제 지표면인데 여기는 이만한 각도로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죠? 여기는 각도가 낮아졌습니다. 고도가 낮아졌죠. 여기는 고도가 엄청 높습니다. 여기는 이제 또 고도 여기서 옆에서 보는 건 고도가 또 다르겠죠. 그럼 여기랑은 이쪽으로 태양 쪽 여기 보세요. 태양 쪽으로 기울 때는 요 자전축이 태양 쪽으로 기울 때는 고도가 높고 태양과 반대쪽으로 기울 때는 고도가 낮죠. 근데 여기랑 춘분하고 추분점은 태양 쪽으로 고도가 기울지도 않고 태양 반대로 기울지도 않고 상관없는 쪽으로 기울었죠. 그럼 이때는 여기는 태양 고도가 같겠죠. 그렇죠. 태양의 고도가 같은 거고 여기는 태양의 고도가 높은 지점, 낮은 지점, 여기는 중간 지점쯤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태양 고도가 높았다가 봄부터 보면 처음에 중간쯤이었다가 태양 고도가 높아졌다가 다시 또 중간쯤으로 됐다가 태양 고도가 낮아졌다가 태양 고도가 계속 변합니다. 그렇죠. 이 태양 고도 변화 때문에 계절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태양의 고도 변화 때문에 왜 계절 변화가 생기게 되냐? 이거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태양의 고도가 높을 때랑 낮을 때 두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태양의 고도가 엄청 높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빗줄기가 이 세 개만 그려볼게요. 빗줄기 세 개. 빗줄기 세 개를 그렸습니다. 지금 요 넓이에 요 빛 A라는 빗줄기가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도가 낮을 때 A라는 빗줄기가 3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면 쌤이 여기서는 좀 별 표가 안 날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그림을 내가 잘못 그렸네. 여기 S 이걸 좀 지워야 되겠네요. 여기 간격을 똑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여기 보세요. 지금 쌤 파란색으로 칠한 거 요게 고도가 낮을 때는 지금 요 세 가닥의 빛이 요 면적에 비춥니다. 이게 면적. 근데 똑같은 빛이 들어왔을 때인데 고도가 낮으면 이 면적이 이만큼 면적을 비추게 됩니다. 그렇죠? 같은 세기의 빛이 같은 빛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이 좁은 면적에 집중적으로 내리 쪼이는 거고 이거는 고도가 낮으면은 넓은 면적에 골고루 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여기 서 있다. 그러면 누가 더 덥겠습니까? 누구의 온도가 더 잘 올라갈까요? 많이 올라갈까요? 당연히 여기죠. 여기는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리 쪼이니까. 그럼 여기는 집중적으로 열을 받아서 쫙 온도가 올라갑니다. 여기는 골고루 퍼니까 여기 조금씩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 모든 넓은 지역에 온도 올린 걸 다 합치면 요 빛의 에너지만큼 올라가는 거고 여기는 요 좁은 지역의 에너지를 다 합치면 요 에너지만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름이 되는 거고 이때가 겨울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태양의 고도 변화가 생기게 되면 태양의 고도가 높아지게 되면 더 받는 햇빛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좁은 지역에 받는 햇빛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 태양의 고도를 재는 방법은 참고로 여기 이 방법들 한번 재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2학기 때까지 매월 태양의 고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대기 하나 세워놓고 막대기 그림자 이건 쉽습니다. 막대기 그림자 길이하고 막대기 알죠? 이 길이를 잘 재서 도면에 그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막대기 길이 재고 뭐 10cm짜리 막대기를 운동장에 세워놨다. 그래서 이제 낮 12시에 낮 오후 2시에
2시에 태양 고도를 재본다. 오후 2시. 아니면 낮 12시에 태양 고도를 재본다. 그러면 그때 막대기 그림자 길이를 재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종이다 이제 10cm 그리고 막대기 그림자 길이 15cm 그랬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각도를 재면 되는 거죠. 이 각도. 이 각도가 태양의 고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가보면 태양이 여기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 각도를 이제 계속 매달 아니면 10일마다 한 번씩 재서 고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실제로 고도가 지금 이제 여름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고도가 점점점 높아지는지 제일 고도 높을 때가 하지죠. 하지는 6월 20일인가? 22일인가? 이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때가 하지 때가 고도가 제일 높아집니다. 그럼 이때가 고도가 진짜 제일 높은지 한번 여러분들 재보면 되겠죠. 이런 것도 한번 탐구해서 탐구 계획서를 세워서 한번 바로 지금부터라도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래서 태양의 고도 변화가 생겨서 낮 동안에 받는 그 양이 태양 에너지 양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낮과 밤의 길이 변화입니다. 기울어진 자전축, 지구의 공전에 의해서 낮과 밤의 길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럼 그걸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한가운데 태양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태양이 있습니다. 그럼 지구가 여기 있을 때랑 여기랑 여기 있습니다. 지구가 한쪽은 지구와 자전축이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한쪽은 태양 반대편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낮과 밤의 길이 변화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낮하고 밤은 이렇게 절반을 나눠서 낮 밤을 나눠야 되죠. 왜 나누는지 알겠죠? 이렇게 이게 뭐냐면 여기 요 부분이 밤인 부분입니다. 밤. 여기서는 이쪽이 밤이죠. 밤. 그렇죠. 그 다음에 지구 자전축이 여기니까 자전하는 방향 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 그래서 이렇게 되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쯤에 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그럼 여기도 우리나라.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자전하는 거는 요 자전축을 중심으로 요렇게 가서 요렇게 돌죠. 요렇게 돕니다. 여기서도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돕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검은 여기 색칠한 부분에 있으면 밤입니다. 밤. 그럼 우리나라의 낮은 여기부터 요까지가 낮이죠. 그렇죠? 지금 요 구간이 낮입니다. 낮. 그 다음에 밤은 요겁니다. 밤. 그렇죠? 이게 낮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 상태는 낮이 엄청 길도 낮이 이만큼 되고 밤이 이만큼입니다. 이건 낮이 깁니다. 낮 길다. 그럼 여기는 볼게요. 여기는 낮은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낮. 이게 낮입니다. 낮.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게 밤이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밤이 길죠. 밤이 길다. 그렇죠? 그럼 이거 우리 북반구는 이렇지만 남반구는 여기 남쪽의 호주 쪽은 어떻는가요? 호주 쪽은 우리가 낮이 길는데 이게 여름이죠. 여름. 우리가 여름일 때 호주는 밤이 길고 낮이 짧습니다. 우리가 반대죠. 우리랑 반대입니다. 여기는 낮이 짧고 여기는 밤이 깁니다. 그래서 남반구는 우리랑 계절이 반대가 되는 거죠. 여기는 낮이 길고 밤이 짧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밤이 짧고 낮이 엄청 길죠. 그럼 우리가 겨울일 때 호주는 남반구는 여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반구하고 북반구는 계절이 서로 반대라는 거 이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하튼 이 기울어진 자전축에 의해서 낮과 밤의 길이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낮과 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종합해 보면 기울어진 자전축과 지구의 공전에 의해서 태양의 고도가 달라지고 태양의 남중 고도가 달라지고 한낮의 태양의 남중 고도가 달라지고 낮의 길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이때는 하지입니다. 하지의 위치입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 이때는 낮의 길이가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니까 요까지가 낮입니다. 낮의 길이가 길고 태양의 고도가 높습니다. 태양의 고도가 이렇게 높습니다. 거의 90도 가깝습니다. 이렇게 되고 태양의 고도가 높고 낮이 길지만 겨울인 경우에는 이렇게 반을 잘랐을 때 겨울인 경우에는 여기가 낮입니다. 여기가 낮.
밤이 이만큼 깁니다. 밤이 낮이 짧고 태양의 고도가 이렇게 낮습니다. 태양의 고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여름은 낮이 길면서 태양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받기 때문에 온도가 확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따뜻한 거고 더운 거고, 겨울에는 태양 고도가 낮아서 받는 태양 에너지도 적을 뿐만 아니라 낮도 짧아서 그걸 받는 시간도 짧기 때문에 온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스텔라리움으로 지구 공전 현상들, 우리가 살펴봤던 지구 공전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관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